삶이 다른 나이대 집단의 삶과 유사하다면 우리는 그 나이대 사람들처럼 나이를 먹을까? 아니면 원래 나이대 사람들에 가깝게 나이를 먹을까? 쉽게 말하자면 배우자의 나이가 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험 결과 나이 어린 배우자를 만나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게 되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 반면에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고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본인의 사회적, 생물학적 시계를 배우자의 나이에 맞추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론했는데요.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직접 경험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희 부대에 정말 무서운 지휘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급 장교였고요. 그분은 대령이었죠. 그래서 저처럼 젊은 장교들은 그 대령님을 볼 때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고 숨곤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사항이 있어서 그 해당 대령님의 지휘관실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마침 그분께서 저보고 사진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혼자 그분의 예전 사진을 정리하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그분의 소위 계급 시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 지휘관은 카리스마 넘치는 현재와는 달리 군기도 바짝 들어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제 주위에는 부대의 거의 모든 젊은 장교들을 불러서 서로 킥킥대고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어느 순간부터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더군요. 더 살갑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그 지휘관께 다가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지휘관과 지금의 젊은 장교들의 사회적 시계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휘관께서도 우리와 같은 소위 계급 시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 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서로 더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이를 조금만 더 이용해 보면 어색한 사이에서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죠. 시어머니, 며느리, 각자 상대방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두 사람이 같은 나이, 같은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시계가 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결코 나눌 생각을 못했던 대화들도 상당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땐 내가 이 가수 좋아했잖니. 그때는 이런 장난 쳤었어요. 헌팅 장소가 빵집인지 나이트인지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치나 관점이 비슷해지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무척 쉬워지고 오해도 거의 없어지기가 쉽죠. 물론 이 사회적 시계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사람들이 사회적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시계는 그 나이대에 해야 할 사회적 일들을 은연중에 고정해놓고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20살에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30 전에는 취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30 즈음에는 좋은 짝을 만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기대보다 그 주기가 늦게 오면 결혼이 늦네, 공부가 늦었네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나마 요즘은 점점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적 시계 속에서 상당 부분을 갇혀 삽니다.
이 사회적 시계 때문에 생긴 가장 최악이자 슬픈 일은 제가 봤을 땐 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살쯤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생긴 단어겠죠. 그런데 왜 대학을 꼭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가야 할까요?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요. 심지어 이 재수란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원페일인가요? 한 번의 실패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계를 잘못 쓰면, 즉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기에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패배의식을 스스로 느끼면서 열등감마저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곤 하죠. 나이는 재해석을 요구한다. 왜 우리는 질병과 세약을 나이에 융합하는가? 왜 우리는 50세가 넘으면 감각, 성욕, 균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가? 그렇게 말한 이는 누구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늙어간다고 한계를 함부로 규정짓습니다. 교직에서 30년쯤 몸담았던 그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 전 이제 교직자로서의 자질을 다 잃어버렸나 봐요. 옛날 초임교사 시절에는 정말 이 제자들 이름 다 기억했습니다. 일주일만 돼도요, 미선아, 윤정아, 유리야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름방학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들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저 늙었나 봐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보통 나이 앞자리가 바뀌거나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괜히 기억력이 감퇴되고 혹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뭐 저희 심리학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가 기억력 상실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긴다. 기억력 상실을 겪지 않는 노인은 우리도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본보기로 여기는 대신 이례적인 경우로 간주한다. 자, 그런데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실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억력은 의외로 80대까지 크게 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90대까지도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죠. 물론 뇌라고 하는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 자체에 노화나 아니면 퇴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40, 60대를 거치면서 드라마틱하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뇌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는 80대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고 쓸만한 장치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대 후반, 40대, 심지어 50대에 들어가면 건망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이들 이름도 전혀 제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머리에 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우스갯소리 겸 위로를 드리곤 합니다. 이 얘기는 농담 반이지만 사실 진담도 반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간섭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섭 현상이란 무언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망각 현상이 사실은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다른 기억 혹은 저장된 정보에 의해 간섭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농담으로 한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이 간섭 현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긴급한 상황이 실내에 발생했습니다. 비상구로 차례대로 줄을 서서 퇴장을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대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가려고 그 좁은 비상구 앞에서 몰려들고 서로에게 치이고, 즉 간섭하고 간섭받으면 실제로 같은 시간인데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죠. 바로 우리의 기억의 문도 이 좁은 비상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저 미선이에요. 라는 전화를 받으면 교직 생활을 오래 한 선생님일수록 얘가 어떤 미선이인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못 나오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저장돼 있는 수십 명의 지난 30년 교직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넣었던 그 미선이들 전부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 좁은 기억의 문 앞에서 서로 싸우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괴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담임을 처음 해본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미선이라는 제자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간섭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직에서 퇴직하시고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선생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선생님 모두 나이로만 치자면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안관 선생님께서는 등교하는 학교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그 보안관 선생님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역시 학교에 오니까 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기억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항목들끼리의 충돌이 사라지는 이른바 간섭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현상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함께 창의성도 떨어진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창의력은 청춘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창의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일도 못하고 사회에 짐만 된다는 인식이 다수의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수행 능력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대신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이 성인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을 추적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이 실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을 쓴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80대에 법정에 선 일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서 재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소포클레스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작업 중이던 연극의 대본을 법정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하죠. 대본의 정체는요, 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로 후대의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과 함께 위대한 연극으로 꼽히는 걸작이 된 작품입니다. 그는 이것이 치매에 걸린 사람의 작품처럼 보이느냐고 반문을 했죠. 그리고 결국 소송에서 소포클레스가 이겼다고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마지막 저서이자 최고의 저서가 된 새로운 두 과학을 70대에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본 영화들 매드맥스4의 조지 밀러 감독, 마션의 리들리 스콧 감독, 이 두 감독도 흥행에 성공했을 때 70대였습니다. 이 말은 곧 노년으로 갈수록 창의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자 편견이란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시력이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실제 연구 결과 시력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확률을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인 사실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